깊은 밤, 강원도의 울창한 숲은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나뭇잎 사이로 스미는 차가운 공기가 폐부를 찌르고 멀리서 들려오는 부엉이 소리마저 날카롭게 느껴지는 밤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정예 여군들이 모인 제7특수임무팀에게 이번 한미연합 야간 침투 훈련은 단순한 연습 그 이상이었습니다. 하지만 훈련이 시작되기도 전부터 기류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미군 측 일부 부대원들의 시선에는 존중 대신 비릿한 조소가 섞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여군들을 동료 군인이 아닌 그저 거친 훈련장에 잘못 발을 들인 불청객 정도로 여기는 듯 했습니다. 너희가 이곳에서 견딜 수 있겠어? 라는 무언의 압박은 숲의 어둠보다 더 차갑게 여군들을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할 이 놀라운 반전의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채널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시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성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냥꾼이 사냥감으로 변해버린 그 지옥 같은 밤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한반도의 험준한 산악지형은 베테랑 군인들에게도 결코 녹록지 않은 곳입니다. 특히 야간 훈련은 시야가 제한된 상태에서 오로지 감각과 팀워크에 의존해야 하는 극한의 상황입니다. 제7특수임무팀의 팀장 김소령은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긴장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낮부터 이어진 미군 제11레인저 소대원들의 노골적인 도발을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식당에서 그리고 장비를 점검하는 연병장에서 그들은 들으라는 듯 거친 농담을 던졌습니다. 여자들이 총을 들고 숲을 헤매는 것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인지, 자신들이 얼마나 쉽게 그들을 제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오만한 확신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소령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군인의 가치는 성별이 아니라 실력과 생존 능력으로 증명하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녀의 팀원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거친 훈련으로 손마디는 굵어지고 얼굴에는 위장 크림이 짙게 배어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밤하늘의 별보다 더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탄창을 점검하고 단검의 날을 세웠습니다. 폭풍 전야의 정막 속에서 미군들의 웃음소리가 멀어질수록 숲의 어둠은 더욱 짙고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훈련 개시 신호와 함께 양팀은 지정된 구역으로 흩어졌습니다. 이번 훈련의 목표는 상대팀의 본거지를 점령하거나 지휘관을 생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김소령의 팀은 능숙하게 산등성이를 타고 올랐습니다. 소리 없이 움직이는 그들의 모습은 마치 숲의 일부가 된 것 같았습니다. 발밑에 마른 나뭇가지 하나 밟지 않는 극도의 정숙 보행은 수천 번의 훈련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김소령은 이상한 낌새를 챘습니다. 무전기 너머로 들려오는 미군들의 신호가 훈련 매뉴얼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승리라는 목표보다 다른 것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여군팀을 고립시키고 훈련이라는 명목하에 육체적, 정신적 굴욕을 주려는 비열한 계획이었습니다. 미군 소대장 마이클 상위는 대원들에게 은밀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오늘 밤 저들에게 진짜 전쟁이 무엇인지 가르쳐주자. 훈련은 핑계일 뿐이다. 우리는 사냥을 나가는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동료 의식 따위는 찾아볼 수 없는 잔인한 흥분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야간 투시경과 첨단 장비를 믿고 여군들의 뒤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숲은 서서히 비명과 공포를 삼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김소령은 직감했습니다. 상대는 지금 규칙을 어기고 선을 넘으려 한다는 것을요. 하지만 그녀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팀원들에게 수신호를 보냈습니다. 상황 발생. 훈련 모드 해제. 실전 대응으로 전환한다. 그 순간 여군들의 눈빛은 더 이상 훈련생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사냥감으로 여긴 오만한 자들을 향해 숲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보여줄 준비를 마쳤습니다. 미군들은 자신들이 포위망을 좁히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밟고 있는 흙,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나무 하나하나가 이미 여군들의 정교한 계산 속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고 금속이 부딪히는 서늘한 소리가 공기를 가르는 순간 지옥의 문이 열렸습니다.
사냥꾼을 자처했던 자들이 비명을 지르며 사냥감으로 전락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펼쳐질 이야기는 기록되지 않은,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평생의 트라우마로 남을 그 처절한 생존과 복수의 기록입니다. 숲의 어둠은 갈수록 짙어졌고 침묵은 칼날처럼 날카로워졌습니다. 김소령의 경고대로 훈련의 경계는 이미 무너져 있었습니다. 미군 레인저 소대원들은 약속된 작전 지역을 벗어나 칠특임대 여군들을 포위하듯 좁혀왔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훈련 상황이라기엔 지나치게 공격적이었고 무전기를 통해 들려오는 그들의 킥킥거리는 웃음소리는 숲의 정적을 불쾌하게 휘저었습니다. 마이클 상위는 야간 투시경을 통해 멀리 움직이는 여군들의 실루엣을 포착했습니다. 그는 대원들에게 목소리를 낮춰 명령했습니다. 총기 사용은 자제한다. 하지만 몸으로 가르쳐주는 건 허용하지. 저들이 다시는 이 숲에 발을 들이고 싶지 않게 만들어줘라. 그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미군 대원들은 짐승처럼 소리 없이 여군팀의 후미를 덮쳤습니다. 습격은 순식간이었습니다. 훈련용 페인트탄이 아닌 묵직한 군홧발과 거친 손길이 여군들의 어깨와 등을 짓눌렀습니다. 습격당한 막내 이 중사가 비명을 지르기도 전에 미군 대원 하나가 그녀의 입을 거칠게 틀어막으며 바닥으로 맺혔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선을 넘은 행동이었고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저버린 비열한 폭력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미군들의 눈에는 사냥에 성공한 포식자의 광기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김소령은 50m 전방에서 대원들의 신호가 끊긴 것을 감지했습니다. 동시에 숲의 공기가 비릿하게 변한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즉시 몸을 낮추고 대원들에게 수신호를 보냈습니다. 흩어져라. 적은 훈련 규정을 파괴했다. 지금부터는 생존이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훈련을 지휘하는 장교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707 시절 사선을 넘나들며 갈고 닦았던 여전사의 본능이 그녀의 혈관을 타고 뜨겁게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미군들은 자신들이 여군들을 완전히 제압했다고 믿었습니다. 넘어진 이 중사를 둘러싸고 그들이 내뱉는 말들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이게 한국 여군들의 실력인가? 울면서 엄마라도 찾을 건가? 하지만 그들이 승리에 취해 방심한 그 찰나 숲의 그림자 속에서 서늘한 기운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사냥감이 아닌 진짜 사냥꾼이 내뿜는 죽음의 냄새였습니다. 김소령은 단검을 거꾸로 쥐고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녀에게 이 숲은 더 이상 훈련장이 아니었습니다. 동료의 명예를 짓밟고 비열한 웃음을 흘리는 자들을 단죄할 사형장이었습니다. 칠특임대 대원들은 김소령의 지시 아래 일사불란하게 숲의 지형지물로 사라졌습니다. 미군들의 야간 투시경에도 잡히지 않는 완벽한 은폐였습니다. 뭐야? 어디로 사라졌어? 마이클 상위가 당황하며 주변을 살폈지만 보이는 것은 끝을 알 수 없는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조롱당하던 이 중사조차 어느샌가 미군들의 소나기를 빠져나가 어둠 속으로 증발해버렸습니다. 미군들은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요. 숲의 주인은 더 이상 자신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공기는 얼어붙었고 미군 대원들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방금까지 여군들을 습격하며 쾌감을 느끼던 그들은 이제 보이지 않는 공포와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숲의 정적 속에서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소리 하나에도 그들은 소스라치게 놀라 총구를 겨눴습니다. 하지만 김소령과 그녀의 대원들은 이미 그들의 머리 위 혹은 발밑에서 조용히 숨을 죽이며 사냥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너희는 군인이 아니라 사냥감이다. 김소령의 나직한 혼잣말이 숲의 바람에 실려 미군들의 귓가를 스쳤습니다. 사냥꾼을 자처하며 금기를 깼던 미군들에게 이제 지옥 같은 밤에 진짜 서막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숲은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을 것입니다. 어둠이 내린 숲은 정적에 휩싸였지만 그 정적은 곧 다가올 폭풍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김소령의 시야에는 바닥에 쓰러진 채 고통에 신음하는 이 중사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미군들이 조롱하며 내뱉던 천박한 말들은 김소령의 귓가에서 차가운 분노로 치환되었습니다. 동료를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보다는
군인으로서의 신성한 훈련장을 더러운 사냥터로 변질시킨 자들에 대한 살벌한 징벌 의지가 그녀의 전신을 감쌌습니다. 김소령은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녀의 심박수는 오히려 실전 상황에서 더 차분하게 내려앉았습니다. 707 시절 북한군과 마주했던 그 생사의 갈림길에서도 그녀는 지금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수신호로 대원들에게 집결을 명령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하나둘씩 나타난 7특임대 대원들의 눈에는 서리빨 같은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팀장님,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부팀장 박상사의 낮은 목소리에는 이미 망설임 따위는 없었습니다. 김소령은 나직하게 명령을 하달했습니다. 놈들은 우리를 여군이라 얕보고 사냥놀이를 시작했다. 하지만 이 숲에서 진짜 사냥꾼이 누구인지, 대한민국 707의 자존심이 어떤 것인지 놈들의 뼈에 새겨주겠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숲의 공기를 얼려버리기에 충분했습니다. 7특임대는 즉시 흩어졌습니다. 그들은 훈련용 페인트탄 대신 실전에서 사용하는 전술 단검과 맨손 격투를 준비했습니다. 가장 먼저 타겟이 된 것은 무전기로 다른 대원들에게 여군들의 위치를 떠벌리던 미군 통신병이었습니다. 그는 숲속 바위 뒤에서 킥킥거리며 비열한 농담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헤이, 지금 한 명 잡았어. 아주 연약하더라고. 하지만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 뒤에서 나타난 그림자가 그의 목을 낚아챘습니다. 박상사였습니다. 그녀는 순식간에 그의 목을 제압하고 입을 틀어막아 단 한마디의 비명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통신병은 필사적으로 저항하려 했지만 수천 번의 근접 격투 훈련으로 단련된 박상사의 완력 앞에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박상사는 그의 귀에 대고 차갑게 속삭였습니다. 입 조심해라. 다음엔 혀가 잘릴 거니까. 그녀는 그의 무전기와 장비를 박살내고 케이블 타이로 그의 손발을 결박해 덤불 속에 던져버렸습니다. 첫 번째 사냥감의 탈락이었습니다. 비슷한 시각, 김소령은 마이클 상위가 이끄는 본대 근처까지 스며들었습니다. 미군들은 자신들의 통신병이 사라진 줄도 모른 채 여전히 숲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김소령은 나무 위에서 그들의 움직임을 관찰했습니다. 첨단 야간 투시경에 의지한 채 오만하게 걷는 그들은 숲의 지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숲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바람의 방향, 나뭇잎의 떨림, 그리고 놈들의 불규칙한 발소리까지 모든 것이 그녀의 감각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김소령은 신호탄 대신 돌멩이 하나를 던졌습니다. 툭 하는 소리에 미군 대원 2명이 반사적으로 총구를 돌렸습니다. 그들이 정면을 응시하는 찰나 김소령은 머리 위에서 덮쳐 내렸습니다. 그녀의 전술 부츠가 미군 대원의 어깨를 강타했고 반동을 이용해 옆에 있던 다른 대원의 목등뼈를 팔꿈치로 가격했습니다. 비명 소리도 내지 못한 채 2명의 미군이 바닥에 고꾸라졌습니다. 뭐야? 기습이다. 마이클 상위가 비명을 지르며 총구를 휘둘렀지만 김소령은 이미 어둠 속으로 자취를 감춘 뒤였습니다. 미군들은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분명히 자신들이 습격했는데 이제는 어디서 공격이 올지 몰라 서로의 등에 총구를 겨누는 꼴이 되었습니다. 숲은 이제 여군들의 완벽한 우군이 되었습니다. 김소령의 분노가 각성한 그 순간부터 이 숲은 미군들에게 탈출구 없는 거대한 생지옥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숲속은 이제 완벽한 여군들의 영지로 탈바꿈했습니다. 김소령의 지휘 아래 7특임대 대원들은 숲의 지형지물을 제 몸처럼 활용하며 미군들의 숨통을 조여가기 시작했습니다. 거칠고 오만했던 미군 레인저 대원들은 보이지 않는 적의 위협에 직면하자 점차 대열이 흐트러지며 각계격파의 함정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박상사는 숲의 고저차를 이용해 미군 대원 2명을 유인했습니다. 그녀는 의도적으로 나뭇가지를 꺾어 소리를 낸 뒤 가파른 경사면 뒤쪽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거기냐? 꼼짝 마라. 소리를 지르며 달려온 미군들이 경사면을 내려오는 찰나 미리 설치해둔 덩굴 함정이 그들의 발목을 낚아챘습니다.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는 그들의 머리 위로 박상사가 번개처럼 강하였습니다. 그녀의 단단한 무릎이 미군 대원의 턱을 정확히 가격했고
동시에 다른 대원의 팔을 꺾어 바닥에 맺혔습니다. 단 10초도 걸리지 않은 완벽한 제압이었습니다. 비슷한 시각, 김소령은 미군 소대장 마이클 상위의 본진을 집요하게 흔들었습니다. 그녀는 정면 대결 대신 소리 없는 심리전을 선택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돌멩이를 던져 소리를 내고 미군들이 그곳으로 총구를 돌리면 반대편에서 나타나 대원 한 명을 순식간에 채가는 시기였습니다. 동료가 하나둘씩 소리 없이 사라지는 광경을 목격한 미군들은 극도의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첨단 야간 투시경조차 숲의 그림자와 여군들의 완벽한 위장을 구분해내지 못했습니다. 젠장, 어디 있는 거야? 나와서 당당히 싸워라. 마이클 상위가 허공에 대고 고함을 질렀지만 돌아오는 것은 서늘한 숲의 바람 소리뿐이었습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사냥하고 있다고 믿었던 상대는 사실 자신들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정예병이었으며 지금 이 숲에서 벌어지는 일은 훈련이 아니라 사적인 처단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김소령은 짙은 덤불 속에서 마이클 상위의 당황한 표정을 차갑게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707 특임대 시절부터 수천 번의 실전과 훈련을 통해 산악 지형에서의 생존과 매복을 체득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녀에게 숲은 방해물이 아니라 적의 오만을 꺾어버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훈련용 페인트탄이 묻은 옷을 찢어 발목을 결박당한 채 덤불 속에 방치된 미군 대원들은 이제야 자신들의 실수를 뼈저리게 후회했습니다. 여군을 습격하며 낄낄거리던 그들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오직 살려달라는 비굴한 눈빛만이 어둠 속에서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7특임대에게 자비란 없었습니다. 동료의 명예를 짓밟은 자들에게는 오직 처절한 대가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제 마이클 상위 곁에 남은 대원은 단 3명뿐이었습니다. 김소령은 마지막 사냥을 준비하며 전술 단검의 날을 가볍게 매만졌습니다. 사냥은 이제 끝났다. 이제는 심판의 시간이다. 그녀의 나직한 혼잣말과 함께 숲의 모든 소리가 일시에 멈췄습니다. 지옥 같은 밤의 클라이맥스가 코앞으로 다가와 있었습니다. 숲은 이제 살아있는 거대한 괴물처럼 미군들을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불과 1시간 전까지만 해도 사냥꾼의 기세로 숲을 누비던 마이클 상위와 남은 대원들은 이제 서로의 등을 맞댄 채 사방을 경계하며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첨단 야간 투시경을 통해 보이는 세상은 온통 녹색에 일그러진 잔상뿐이었고 그 잔상 사이로 비치는 나무 그림자 하나하나가 마치 자신들을 덮치려는 여군들의 손길처럼 느껴졌습니다. 무전 안 돼? 응답하는 놈이 아무도 없냐고. 마이클 상위가 무전기에 대고 절규하듯 소리쳤지만 돌아오는 것은 소름 끼치는 지지직거리는 정적뿐이었습니다. 통신병이 이미 제압당했다는 사실을 알리 없는 그들에게 이 단절된 정막은 죽음보다 더한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숲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수록 멀리서 들려오는 부엉이 소리조차 자신들의 위치를 알리는 여군들의 신호탄처럼 들려 그들의 심장을 옥죄었습니다. 심리적 압박은 육체적인 피로보다 훨씬 치명적이었습니다. 대원 중 한 명은 보이지 않는 적의 시선을 견디지 못하고 허공에 대고 훈련용 탄창을 난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와. 제발 나오라고 이 독사 같은 년들아. 하지만 그가 쏜 총알은 허무하게 나무 몸통에 박혔을 뿐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습니다. 김소령은 그 광경을 불과 몇 미터 앞 어둠 속에서 차갑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적이 스스로 무너져 내리는 과정은 그녀가 의도한 완벽한 심리전의 결과였습니다. 7특임대 대원들은 이제 직접적인 타격보다 공포를 확산시키는 데 집중했습니다. 숲 곳곳에서 들려오는 짧은 금속성 마찰음, 발밑에서 구르는 돌멩이 소리, 그리고 아주 찰나의 순간 스쳐 지나가는 검은 그림자들. 미군들은 이제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에도 소스라치게 놀라 비명을 질렀습니다. 오만했던 레인저들의 자존심은 이미 진창 속에 처박힌 지 오래였고 그들의 머릿속엔 오직 이 생지옥 같은 숲에서 살아나가고 싶다는 비굴한 본능만이 남았습니다. 김소령은 대원들에게 마지막 수신호를 보냈습니다. 이제 놈들의 정신력은 한계치에 도달했습니다. 그녀는 707 특임대 시절부터 익혔던 은밀한 접근 기술을 사용해 마이클 상위의 바로 등 뒤까지 스며들었습니다.
가죽 코트의 자락이 스치는 아주 미세한 소리조차 숲의 소음에 묻혔습니다. 마이클 상위가 본능적으로 뒤를 돌아보려는 찰나 차가운 전술 단검의 날이 그의 목덜미에 닿았습니다. 움직이지 마라. 내 부하들이 비명을 지르며 사라질 때 넌 무슨 생각을 했지? 김소령의 나직하고 서늘한 목소리가 그의 귓가를 때렸습니다. 마이클 상위는 전신에 흐르는 소름과 함께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건드린 것은 단순한 여군이 아니라 건드려서는 안 될 숲의 주인이자 지옥의 사신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숲속에 퍼진 공포는 이제 가장 잔인한 결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마이클 상위의 목덜미에 닿은 차가운 칼날은 단순한 위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만함에 대한 선고였고 동료의 명예를 짓밟은 죄에 대한 처절한 청구서였습니다. 김소령의 단검 끝에서 전해지는 미세한 떨림을 통해 그녀는 마이클이 느끼는 극심한 공포를 읽어낼 수 있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 여자들을 사냥하러 가자며 비열하게 웃던 지휘관의 위엄은 온데간데없고 그저 죽음의 문턱에서 떨고 있는 초라한 인간만이 남았습니다. 주변을 경계하던 남은 미군 대원들 역시 하나둘씩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7특임대 대원들은 이제 자비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숲의 어둠 속에서 나타난 이 중사는 자신을 덮쳤던 미군 대원 앞에 환영처럼 나타났습니다. 공포에 질려 훈련용 소총을 휘두르는 미군의 팔을 가볍게 걷어낸 그녀는 770 근접 격투술로 그의 관절을 순식간에 제압했습니다. 이게 내가 말하던 연약한 한국 여군의 실력이다. 이 중사의 차가운 일갈과 함께 미군 대원의 비명이 숲의 정적을 깼지만 그 비명조차 짙은 어둠 속으로 흩어질 뿐이었습니다. 숲 곳곳에서는 둔탁한 타격음과 억눌린 신음이 이어졌습니다. 박상사는 도망치려던 미군 대원의 뒷덜미를 낚아채 바닥의 진흙탕 속으로 처박았습니다. 훈련 규정을 어기고 실전과 같은 폭력을 행사했던 그들에게 박상사는 똑같은 강도의 통증으로 답해주었습니다. 케이블 타이에 손목이 묶인 채 덤불 속에 구겨진 미군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행위가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초래했는지 비로소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마이클 상위는 자신의 발밑에서 신음하는 부하들을 보며 절규했습니다. 이건 훈련이다. 제발 멈춰라. 하지만 김소령은 그의 귓가에 대고 낮게 읊조렸습니다. 훈련이라고. 내 대원에게 손을 대고 비열한 농담을 던질 때도 훈련이었나? 너희는 군인의 선을 넘었고 나는 지금 그 대가를 치르게 하는 중이다. 김소령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없었습니다. 그녀에게 이 상황은 이미 우리 군의 자존심을 건 실전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만했던 미군 정예 레인저 부대는 이제 숲의 여기저기에 흩어진 사냥감 조각들로 전락했습니다. 첨단 장비와 우월한 체격 조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덮쳐오는 7특임대의 치밀한 분노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김소령은 마이클 상위의 무전기를 빼앗아 박살낸 뒤 그를 차가운 바위벽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이제 숲에는 7특임대의 서늘한 숨소리만이 감돌았습니다. 지옥 같은 밤의 끝자락에서 미군들은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뼈아픈 수치심과 공포를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들이 얕봤던 동양인 여군들은 사실 숲의 가장 잔인한 포식자였으며 자신들은 그저 그 발톱 아래 놓인 가련한 먹잇감이었다는 사실이 숲의 어둠 속에 선명하게 새겨지고 있었습니다. 숲의 공기는 이제 비명조차 얼려버릴 만큼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김소령은 바위벽에 몰린 마이클 상위의 멱살을 낚아채 정면으로 응시했습니다. 야간 투시경이 벗겨진 마이클의 눈동자에는 공포와 경악이 뒤섞여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방금까지 자신이 사냥하려 했던 상대가 사실은 전설적인 707 특수임무단 출신의 괴물이었다는 사실을 직면하며 온몸을 떨었습니다. 김소령은 단검을 거두고 대신 맨손으로 그의 턱을 치켜 올렸습니다. 내 놈들이 훈련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버린 짓은 군인의 수치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숲 전체를 뒤흔드는 압도적인 위험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이클은 필사적으로 반격하기 위해 주먹을 휘둘렀지만 김소령은 고개조차 까딱하지 않고 그의 팔을 낚아채 그대로 꺾어버렸습니다. 우두둑거리는 소리와 함께 마이클의 비명이 숲의 정적을 찢었습니다. 707의 근접 격투술은 자비가 없었습니다.
김소령은 고통에 몸부림치는 마이클의 복부를 정확하게 타격하여 그를 무릎 꿇게 만들었습니다. 오만했던 미군 소대장은 이제 한 명의 여군 앞에 초라하게 엎드려 숨을 헐떡이는 패배자에 불과했습니다. 주변에는 이미 7특임대 대원들에게 완벽히 제압당한 미군들이 짐짝처럼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얕봤던 동양인 여군들이 내뿜는 살기에 눌려 신음조차 제대로 내지 못했습니다. 김소령은 마이클의 가슴에 달린 레인저 휘장을 거칠게 뜯어냈습니다. 이 휘장이 아깝군. 진정한 군인은 약자를 사냥하지 않는다. 너희는 오늘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이 숲에 영원히 묻었다. 그녀는 뜯어낸 휘장을 마이클의 눈앞에 던져버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계급의 박탈이 아니라 짐승처럼 행동했던 자들에게 내리는 인격적 사형 선고였습니다. 마지막 발악을 하려던 마이클은 김소령의 서늘한 눈빛과 마주하자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그 눈빛은 수많은 사선을 넘나든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죽음보다 더 깊은 심연의 공포를 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7특임대 대원들은 김소령의 뒤에 도열하여 승리자의 침묵으로 패배자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숲의 모든 생명체가 이 압도적인 처단을 지켜보는 듯 숨을 죽였습니다. 심판은 끝났습니다. 김소령은 무릎 꿇린 마이클의 귓가에 마지막 경고를 새겼습니다. 날이 밝으면 너희는 이 숲에서 나갈 것이다. 하지만 오늘 밤 내가 본 것, 내가 느낀 그 공포는 평생 너를 따라다니며 괴롭힐 거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 여군을 모욕한 대가다. 지옥 같던 훈련장의 밤은 이제 마지막 정리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어스름한 새벽빛이 숲의 가장자리를 타고 내려앉으며 지옥 같았던 밤의 장막을 걷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자욱했던 안개가 걷히고 드러난 훈련장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한때 대한민국 산악 지형을 만만하게 보며 여군들을 조롱했던 미군 레인저 대원들은 이제 넝마가 된 군복과 흙투성이가 된 얼굴로 숲 여기저기에 주저앉아 멍한 눈으로 바닥만을 응시했습니다. 그들의 몸에 새겨진 타박상보다 더 깊게 박힌 것은 자신들이 사냥감으로 전락해 유린당했다는 파괴된 자존심이었습니다. 김소령은 땀과 위장 크림으로 범벅이 된 얼굴을 거칠게 닦아내며 팀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습격을 당했던 이 중사도, 숲의 그림자가 되어 적을 유인했던 박 상사도 모두 무사했습니다. 그들은 말없이 서로의 어깨를 두드리며 승리의 무거운 침묵을 나눴습니다. 7특임대 대원들에게 이번 밤은 단순한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지켜내고 오만한 외세의 편견에 정면으로 맞서 얻어낸 값진 존엄의 확인이었습니다. 결박에서 풀려난 마이클 상위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그는 자신을 내려다보는 김소령의 눈을 제대로 마주하지 못했습니다. 어젯밤 그가 마주했던 독사 같은 여전사의 기세는 이미 그의 영혼에 지울 수 없는 공포의 낙인을 찍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전장에서 가장 위험한 적은 거구의 남성 군인이 아니라 동료를 위해 스스로 괴물이 되기를 주저하지 않는 단단한 신념을 가진 군인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김소령은 부대로 복귀하기 전 마지막으로 미군 대열을 향해 차갑게 일갈했습니다. 오늘 밤 너희가 배운 것은 전술이 아니라 예의여야 한다. 다시는 이 땅의 여군을 그리고 대한민국 군인을 내놈들의 유흥거리로 삼지 마라. 다음번에도 선을 넘는다면 그때는 훈련이 아니라 진짜 지옥을 보게 될 거다. 그녀의 경고는 새벽 공기를 가르며 미군들의 가슴팍에 송곳처럼 박혔습니다. 훈련 종료 소집 장소로 향하는 여군들의 발걸음은 당당했습니다. 그들의 뒤로 보이는 숲은 다시 평온을 되찾은 듯 보였지만 그 나무 한 그루와 바위 하나에는 미군들이 흘린 비굴한 눈물과 비명이 고스란히 배어 있었습니다. 미군 지휘부는 뒤늦게 상황을 파악하고 당황했지만 이미 7특임대가 보여준 압도적인 무력 앞에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건은 한미연합군 사이에서 전설처럼 회자되었습니다. 미군들 사이에서는 강원도 숲속에는 밤이 되면 나타나는 여전사 귀신이 있다는 괴담까지 돌 정도로 그날의 공포는 강렬했습니다. 김소령과 7특임대 대원들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그들의 가슴 속에는 언제든 적의 심장을 꿰뚫을 수 있는 날카로운 칼날이 더욱 예리하게 다듬어지고 있었습니다. 숲은 알고 있습니다.
누가 진짜 사냥꾼이었으며 누가 비겁한 사냥감이었는지. 그리고 그날 밤의 교훈은 오만함에 취해 명예를 저버린 모든 이들에게 영원한 경고로 남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여군은 결코 얕볼 수 없는 숲의 지배자이자 정의를 수호하는 가장 강인한 방패라는 사실을 말입니다.